얼마 전 영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인 프랑스의 미오 대교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다리는 올해 6월 완공될 다리와 바닥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로 기록될 다리인데요. 이 기록을 경신할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이 새로운 다리의 높이는 놀랍게도 625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높이가 얼마 정도인지 감을 잡기 위해 비교하여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가장 높은 555m의 롯데타워보다도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이 다리가 건설될 곳은 중국 남서부의 귀주성인데요. 귀주성은 17만 6천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인구는 4천만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알기 위해 고도 지도를 보시면 이 귀주성 쪽의 고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중국 남서부에 넓게 펼쳐진 운남, 귀주 고원 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고원, 구릉, 협곡, 카르스트 지형이 있는 대규모 산악 지역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 귀주 지역의 평균 고도는 무려 1100m인데 이 높이는 한국으로 따지면 충북의 월악산 수준이거든요. 놀라운 것은 이 높이가 평균적인 고도란 것이고, 가장 고도가 높은 봉우리인 지우차이핑의 높이는 무려 2900m에 달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고도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 양쯔강과 진주강의 상류 유역을 포함하여 남판강, 베이판강, 홍수이강, 두류강, 다거우강 등 끊임없이 흐르는 강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산악계곡 사이를 흐르는 수많은 강이 워낙 많다 보니 모두 다 열거할 순 없지만 길이 10km가 넘는 강이 무려 984개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 이런 지리적 특성을 보시면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이 귀주성 지역은 사실 중국의 중심 지역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이 귀주성을 포함한 고도가 높은 산악 지역인 중국 남서부 지역은 굽이치는 산과 구불구불한 강들이 오랫동안 이 지역을 나머지 중국의 지역들로부터 고립시켰고, 때문에 외부인과의 교류도 적었던 지역이었죠. 이 남서부 지역의 세성, 즉 윈난, 귀주, 스촨성은 중국 내 소수민족 인구 중 30% 이상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에 따라 문화적으로도 중국 주류 문화와 다른 고유의 이질성을 가지고 있죠. 산과 언덕이 영토의 97% 이상을 차지하는 지리적으로 상당히 험준한 귀주 지역은 다양한 민족 집단과 문화를 보호하는 지역이긴 하지만 동시에 상당히 소외된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고, 윈난, 스촨, 귀주 이 세 개 산악 지역 중에서도 가장 1인당 GDP도 낮은 지역입니다. 중국 전체 지역별 1인당 GDP로 비교해보면 귀주성은 28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31개 성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치로 7,700달러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소 열악한 귀주성이지만 최근 들어 상당한 변화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중 한 가지가 도로망 확충입니다. 국가 통합과 지역 개발을 위해 1980년대 중반부터 전국 고속도로망 건설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05년엔 베이징에서 출발하는 7개의 방사형 고속도로, 9개의 남북 고속도로, 18개의 동서 고속도로로 구성된 국가 고속도로를 만들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까지도 중국 전역에 수많은 고속도로와 터널, 또 교량들이 만들어져 도로가 연결되고 있죠. 이런 움직임으로 2020년 말 중국의 고속도로 총 길이는 16만 1000km에 달해 미국의 고속도로 길이를 추월하며 세계에서 가장 긴 고속도로를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악지역이 많은 이 귀주성에 고속도로를 깔기 위해선 다리 건설이 필수적인데요. 때문에 이 귀주성엔 지금도 수많은 교량들이 건설되어 있고, 수면으로부터 고도가 100m가 넘는 고가 교량만 해도 이미 1000개가 넘습니다. 이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고가 교량을 합친 것보다 더욱 많은 수죠. 그리고 이 새로운 다리 역시 2022년 시작된 유지, 안롱 고속도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이 고속도로 루트 중 베이판 강을 사이에 두고 화장 대협곡을 잇는 길을 만들기 위해 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다리의 이름도 화장 대협곡의 이름을 따 화장협곡대교로 정해졌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교통망 연결과 국가 통합, 지역 개발을 위한 일반적인 사업이라 보실 수도 있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이상의 의도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이 귀주 지역 자체의 가치가 이전과 달리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높은 고도의 구불구불한 카르스트 지형은 지역 개발을 방해하는 요소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리적 특성은 최근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는 데이터 센터와 같은 IT 인프라 건설에 완벽한 환경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고산 지역이기에 기본적으로 대기의 온도가 낮고 또 수많은 산과 계곡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공기는 열을 발산하는 데이터 센터의 온도를 낮추고 결과적으로는 냉각에 사용될 막대한 에너지를 줄여주는 것이죠. 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수많은 산과 협곡, 강이 있는 이 지역은 수력 발전에도 최적의 조건이기에 중국 내에서도 수력 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통하고 있죠. 수력 발전으로 안정적인 청정 에너지 공급까지 가능하니 이 데이터 센터를 위한 최적의 조건이라 볼 수 있겠죠. 이런 이유로 중국은 이 귀주 지역을 중국 최초 빅데이터 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현재는 약 10,000개의 빅데이터 관련 회사가 귀주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중국의 3대 통신사는 물론 애플, 화웨이, 텐센트, 폭스콘 등 주요한 기업들을 포함해 2024년 10월 기준 47개의 데이터 센터가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가 모여있는 구이안 신지구는 연평균 기온 15도 정도로 매우 서늘한 온도를 유지해 청정 에어컨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AI 기술의 급속한 성장으로 앞으로도 이 귀주 지역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 입장에서도 교통 네트워크가 사업 효율성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이 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 외국 투자 유치에도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잖아요. 때문에 중국은 이 남서부 지역 중에서도 특히 귀주성을 남서부 중국의 교통 허브로 만들어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성장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이 다리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 볼 텐데요. 총 길이는 2,890m이고 주 교량 사이 경관 길이는 1,420m이며 교량 상판과 수면 사이 수직거리는 625m입니다. 2022년 1월에 공사가 시작되었고 2025년 6월 30일에 완공될 예정이니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형태는 현수교식이며 주탑이 주요 하중을 지지하고 다리 전체를 메인 케이블로 감싸고 메인 케이블의 끝을 양쪽의 앵커리지에 고정시켜 전체 구조를 지탱하도록 합니다. 여기에도 여러 고도화된 기술이 들어갔는데요. 주목할 만한 몇 가지 부분만 살펴보죠. 먼저 260m가 넘는 주탑을 올릴 땐 셀프 유압 클라이밍 거푸집 시스템을 쓰는데요. 이 방법은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들어올리는 자동 클라이밍 시스템입니다. 크레인 대신 유압램이 있어 스캐폴드, 거푸집, 보조 거푸집을 차례대로 들어올리는데 정확하게 올리는 게 다리 전체의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 보니 한 단계씩 각도를 맞추어 올리고 또 협곡의 바람이 워낙 강하다 보니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2023년 말에 주탑을 모두 성공적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2024년 7월엔 메인 케이블 연결을 완료했는데요. 중앙에 있는 메인 케이블도 고도의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먼저 한 개당 5.7mm인 강철 와이어 91개를 묶어 와이어 뭉치를 만들고 이 와이어 뭉치 217개를 한 번 더 뭉쳐 메인 케이블을 만들게 됩니다. 메인 케이블의 총 무게는 약 9,000톤에 들어간 와이어들을 한 줄로 이으면 거의 9만 킬로미터에 이른다고 하네요. 그리고 2024년 11월부터 케이블을 이용해 강철 트러스빔 인양을 시작했는데요. 11월 25일 기준 전체 공사의 85% 정도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 상반기 나머지 공사 부분도 완료하여 2025년 6월에 개통 예정이죠. 간단히 전달드려 쉬운 작업처럼 보이지만 수십 년간 엄청나게 많은 토목 사업을 하며 축적된 중국어의 토목 관련 고도 기술이 있기에 이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가 올해 등장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의미 있고 중국의 입장에선 김연비적이며 국가의 랜드마크가 될 다리를 단순히 교통용으로만 활용하진 않겠죠. 프랑스의 미오대교처럼 중국도 이곳을 관광명소로 개발할 예정인데요. 보시는 예상 조감도처럼 다리 옆엔 주차 공간과 방문자 센터를 만들고 방문자 센터에서 다리 하부까지 이어지는 트램, 그리고 다리 하부에서 주탑을 타고 다리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수직 관광 엘리베이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할 주탑 꼭대기엔 스카이 카페를 만들 예정이죠. 또 방문자 서비스 센터엔 호텔, 관광 서비스 시설, 카페, 레스토랑, 박물관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라는 상징적 부분을 활용해 스포츠 및 액티비티 활동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여기엔 절벽 등반, 산 내리막 슬라이드, 협곡 짚라인, 번지 점프 등이 있습니다. 600m가 넘는 다리 위에 만들어질 익스트림 스포츠 센터는 바닥을 투명하게 만들어 공중에 떠있는 느낌이 들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고소공포증이 있다면 이 시설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이에 더해 이 주변 지역 소수민족 마을 관광을 핵심으로 하는 연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까지 촉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선 올해 6월 개통될 중국이 만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다리가
개통된 후 중국이 의도한 것처럼 교통, 관광, 하이테크 산업, 또 지역 발전까지 과연 잘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영상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고맙습니다.